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핵심 원칙, 찰리 먼거가 따랐던 철학 내 인생의 대부분을 돌아보면 하나의 흥미롭지만 동시에 깊이 우려스러운 현상을 계속 목격해왔다. 사람들이 돈, 투자, 혹은 중요한 결정을 마주하는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복잡할수록 더 좋다는 믿음이다. 너무 단순해 보이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바로 이 사고의 함정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의 전체 투자 체계를 구축했다. 내가 가치 투자는 단순하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단순함은 세련되지 않아 보이고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접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특히 세상 전체가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이런 장면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이력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복잡성을 계속 덧붙이다가 스스로의 결정을 망쳐버리는 모습 말이다.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지표들,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근거한 예측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추측에 불과한 전망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쌓여갔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복잡성은 오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오류를 숨겨 두었다가 너무 늦었을 때 드러나게 만든다.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평범한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행동이다. 감정, 자존심, 조급함, 무지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말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재무적인 결정을 내린 뒤 며칠이 지나서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스스로의 이해보다 누군가의 열정에 더 의존했던 적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다. 인간적인 현상이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며 나 역시 젊었을 때 그랬다.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우주 개발 초기, 나사는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어떤 환경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매우 정교한 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인들은 그냥 연필을 사용했다. 이 이야기는 웃음이 나오지만 아주 냉혹한 교훈을 담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면 해결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레이엄의 시스템은 바로 그 연필과 같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는다. 단지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거의 자명한 질문들에 답하려 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는 질문들이다. 이 사업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은 견고한가? 가격은 안전마진을 제공하는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직함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정직함은 아프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올바른 대답은 나는 모른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심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나는 실제로 매우 놀라운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경험해왔다. 모두가 들떠 있었고 차트는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야기들은 완벽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맞지 않는 단순한 요소가 있었다. 사업 모델이 명확하지 않았고 숫자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없어 보였지만 동시에 명백히 옳아 보이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박수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졌다. 사람들은 내가 눈앞에 돈을 포기하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몇 달이 지난 뒤
그들 중 일부는 왜 그렇게 유망해 보이던 것에서 큰 손실을 보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거기에는 나의 천재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단지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었을 뿐이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관련 없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류의 가능성은 커진다. 인간의 뇌는 수십 개의 추상적인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름길을 만들고 스스로를 속이며 결과가 나온 뒤에 합리화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함은 미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 도구다. 이제 당신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해보자. 만약 오늘 당신의 재정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해야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경우 명확함보다 복잡함을 더 신뢰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함을 깊이의 부족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깊이가 드러난다. 그레이엄은 천재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투자자가 피곤하고 감정적이며 압박을 받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이 가르침이 강력한 이유는 투자에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삶 전체에 적용된다. 얼마나 많은 결정을 당신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내렸는가? 너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로 명백한 해결책을 무시한 적은 얼마나 되는가? 단순함은 강렬한 흥분을 약속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훨씬 더 값진 것을 준다. 바로 후회의 감소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은 대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본만으로 충분했는데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 데서 온다는 사실이다. 내 삶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과 정반대의 교훈을 얻었다. 성공은 많이 맞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틀리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크게 틀리지 않으려면 매우 드문 능력이 필요하다. 바로 평온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항상 넘쳐나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생각은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낸다. 나는 거의 모든 경제 사이클에서 이런 모습을 보아왔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설명할 수 없는 투자를 하며 누군가가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말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바로 이런 함정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설계했다. 결정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격히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와 워런은 항상 세 가지 단순한 범주로 생각해왔다. 예, 아니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대부분의 것들은 곧바로 아니오나 너무 어렵다로 분류된다. 이것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그 핵심이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라.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낀 적은 얼마나 되는가? 무지해 보이지 않기 위해 대화나 프로젝트, 결정을 계속 이어간 적은 얼마나 되는가? 통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 문제는 시장은 사람과 달리 허영심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잘못된 결정의 배후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다. 바로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생기는 두려움 말이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을 받아들이게 하고 스스로 재현할 수 없는 설명을 믿게 만든다. 그리고 어떤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뇌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려 해도 말이다. 나는 실제로 모든 조건이 예라고 말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겪어왔다. 관련된 사람들은 똑똑했고 존경받았으며
경험도 풍부했다. 숫자들도 처음 보기에는 좋아 보였고 분위기는 전염될 만큼 뜨거웠다. 그러나 그것을 본질로 줄이려 할 때마다 항상 빠져나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답이 없었다. 이것은 언제나 명확한 경고 신호였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인식의 표현이다.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수세기 전에 이미 이것을 말했다. 진정한 지식이란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줄타기 고개사가 수십 년을 살아남는 이유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투자자도 다르지 않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도 적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회적 압박 속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오류에 대해 가장 가혹한 환경이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은 마지막으로 나는 모른다고 말했을 때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말에 편안함을 느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신체적인 불편함을 유발한다. 가슴이 조여오고 노출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다가 입게 될 손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 나는 자신감과 능력을 혼동한 탓에 재정을 망친 뛰어난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기회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으며, 모든 것에 참여하려 했다. 그레이엄의 시스템은 바로 이런 충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불안은 줄어들고 명확성은 커지며 집중력은 향상된다. 당신은 정말로 이해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지만 강력한 우위를 만들어낸다. 어떤 것을 너무 어렵다고 분류하고 그냥 지나가는 데에는 큰 자유가 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다. 전략이다. 세상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고 싶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해보라. 누군가가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든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이것을 내 말로 평범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춰라. 더 나아가지 마라. 이 간단한 태도가 당신의 감정과 피하게 되는 결정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라. 결국 가장 큰 실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실수는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진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게 벌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잃어서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큰 손실은 거의 우연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을 소홀히 여긴 결과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수익에 대한 이야기에는 끌리고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숨어 있다. 그레이엄의 시스템은 거꾸로 설계되었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훨씬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전환은 모든 것을 바꾼다. 위험을 먼저 바라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던 많은 것들이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생각해보자. 당신은 얼마나 자주 최악의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는가?
통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다. 문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고통스럽게 온다. 나는 이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내 삶의 어떤 시기에는 전체 시장이 도취에 빠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지름길을 찾았다고 믿었다. 아무도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조심하자는 사람은 비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한동안은 그들이 옳아 보였다. 가격은 오르고 성공담은 늘어나며 쉬운 돈은 지능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후에 항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이클이 돌아설 때 거의 아무도 충격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위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행동금융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익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작은 추가 이익의 가능성을 위해 엄청난 손실 위험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킨다. 이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며 허영심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레이엄은 자본을 보호하는 일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열광의 시기에는 뒤처지는 선택을 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덜 벌기를 선택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지금 덜 버는 것이 나중에도 게임에 남아있기 위한 대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동안은 천재처럼 보였던 투자자들을 보아왔다. 평균을 웃도는 성과, 높은 위험, 극도의 자신감.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들이 항상 틀렸던 것은 아니다. 단 한 번의 큰 실수, 단 한 번의 안전마진 없는 판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이면 충분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면화하지 못하는 점이다. 항상 맞힐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크게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결정은 달라진다. 정말로 그 추가 노출이 필요한지, 잠재적인 이익이 수년을 뒤로 돌려놓을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정당화하는지, 나쁜 시나리오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게 된다.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만약 내일 당신의 재정적 삶에서 무언가 잘못된다면 당신은 여전히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 위에 쌓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핵심을 지키기 위해 일부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실에는 큰 평온함이 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성숙함이다. 목표는 매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게임에 남아있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생존은 경쟁 우위다. 다른 사람들이 쓰러질 때 서 있는 사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쉬워 보일 때에도 위험을 존중했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라. 이것이 잘못된다면 내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낙관적인 답이 아니라 정직한 답을 말이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 온 그 답이다. 결국 하나의 심각한 실수로 잃는 돈은 신중함으로 벌지 못한 모든 돈의 합보다 항상 더 크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나는 결정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재정적인 영역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되었다. 나는 특별히 똑똑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덜 어리석기만 하면 되었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인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큰 실패는 천재성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충동, 자존심, 조급함,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상황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을 보아왔다. 단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똑똑해 보이기 위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행동에 있었다. 인간에게는 지능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의견, 더 많은 배팅, 더 많은 결정, 더 많은 움직임 말이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지나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명백히 나쁜 길을 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수년이 지나며 나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은 단순하고 어쩌면 우스워 보이지만 문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청난 양의 문제를 제거해준다. 나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했다. 결정을 서두를 수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며 매혹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급해 보였고 모두가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차분히 바라보면 진짜 위험은 무언가를 놓치는 데 있지 않았다.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데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진정과 혼동한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느낀다. 이것은 끊임없는 불안을 낳고 성급한 결정과 불필요한 선택으로 이어진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스트레스 상당 부분은 통제의 환상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려면 끊임없이 개입해야 한다는 믿음 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과도한 개입은 생각 없는 결정을 늘리기 때문이다. 덜 어리석게 살겠다는 철학을 받아들이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분명한 오류의 원천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유독한 사람들, 혼란스러운 상황, 지나치게 거창한 약속, 지나치게 빠른 지름길들 말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예측 가능해지며 덜 혼란스러워진다. 이제 다시 질문해보자.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 중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얼마나 될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인위적인 긴급함을 무시했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 적은 나쁜 결정이 필요하다. 충동, 자존심, 느려 보일까 하는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궤적을 망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여기에는 깊은 감정적 측면도 있다. 항상 뛰어나려 애쓰지 않으면 압박은 줄어든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이길 필요도 없으며 항상 오를 필요도 없다.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내적인 평온을 만들어낸다. 덜 어리석다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선택적이라는 뜻이다. 피한 하나의 큰 실수가 가끔의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큰 실수는 수년 동안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간단한 연습을 해보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 하려는 것 중 명백히 어리석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멈춰라. 합리화하지 말고 스스로와 협상하지도 말고 그냥 멈춰라. 당신은 삶에서 가장 좋은 결정들 중 상당수가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기로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 우위 중 하나다. 뛰어나려 애쓰지 않는 것, 대신 충분히 오랫동안 무모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다. 진정한 진보는 더 많은 옳은 일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된 일을 피하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큰 성공을 찾는 데 평생을 쓰지만 실제로 게임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단순화하고 이미 이룬 것을 지키며 감정을 줄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며 지름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시간 속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무언가를 쌓기 시작한다. 이것은 천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규율의 문제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은 바로 이 길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 영상에서 당신은 지혜의 진화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더 의식적인 결정과 더 적은 후회를 가지고 말이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